오늘은 우리가 유리식과 유리함수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수를 지금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해서 함수의 모양들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러한 함수라는 녀석을 가지고 다항함수의 이제 추가적인 과정들, 유리함수, 무리함수 딱 두 가지가 더 붙는데 그 함수들을 표현하기 위한 앞에 식들의 연산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유리식 그리고 유리함수 이렇게 테마를 두 개로 나눠서 오늘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시작입니다. 유리식부터 한번 가볼 건데 사실은 요런 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연산하는 방법들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리식의 연산도 다항식처럼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좀 다루실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리식이니까 유리식이라는 녀석이 뭔지 봅시다. 유리식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죠. 분모에 미지수를 포함한 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면 기타 등등 분모, 분자에 미지수가 다 표현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약분이 안 되는 꼴, 곧 분모의 미지수가 유지되어 있는 식들로 표현되는 식들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르겠지? 자, 유리식에서는 우선적으로 포인트 하나는 나타나요. 나눗셈의 과정이다 보니까 곧 내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그 분모가 반드시 뭐는 아니다라는 포인트들이 나타나냐면 0은 아닙니다라는 포인트는 나타난다는 거 체크 가능하지. 그지? 내가 존재하려면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 자, 근데 그러한 식이 이렇게 2차식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0인 조건의 x의 값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여기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 걸로 표현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함수에서 표현해주는 과정이긴 하지만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표현될 땐 저렇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존재하는 값입니다라는 표현과 이 오른쪽은 뭐 이런 식이 됩니다 라는 것 정도는 그냥 표현의 의미 처음에 체크하시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튼 분모의 미지수를 포함한 식, 그게 유리식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다항식의 과정에서는 나눗셈의 과정이니까 다항식들의 표현에서 A와 B, C와 D 이런 녀석을 가지고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자. 가능? 자, A, B, C, D는 일단 다항식이고 그 녀석들의 나눗셈으로 유리식이 표현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합을 물어봅니다. 어떡할래? 당연하죠. 당연히 연산의 테마의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는 통분이죠. AC분의 BC 더하기 AD 라는 녀석이 표현될 거고 그 녀석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아래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 체크 가능하지? 당연한 연산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AB 곱하기 CD,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 라는 녀석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빈자끼리. 근데 이제 이때의 포인트는 당연히 약분이죠. 위아래 같은 값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자, 세 번째 게 이런 거죠. 나누기예요. 나누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수 꼴의 나눗셈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역수, 뒤집으면 곱하기다 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었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AD분의 BC, 결국 나눗셈도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한 연산이다라는 거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었고 그게 왜 그러니? 라는 일단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요런 거 표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그죠? 이게 뭐야? 번분수라는 표현이었어. 번분수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곧 비례식의 과정에 따르는 각각의 연산에 따라서 AD라는 녀석이 분모, 그리고 다시 BC라는 녀석이 분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게 만들었지. 이러한 연산의 표현이 첫 번째 과정이다고요. 의미 괜찮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연산들을 각각 유리식에서 기본적인 과정으로 소개하더라. 자, 이 표현들이 있다면 그 과정에 따르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과정 하나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하나 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바로 부분분수죠. 이건 이제 2번 테마인데 일단 1번에다 그냥 쭉 다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부분분수라는 건 어떠한 연산의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분모에는 곱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본래 분자는 더하기,
또는 빼기 형태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사실은 불러요. 그죠? 자, 왜 부분분수니? 라고 얘기하면 결국 분수를 부분으로 나눈다 이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모 그리고 분자의 꼴을 합의 과정을 찢어서 혹은 차의 과정을 찢어서 왼쪽 편과 오른쪽 편으로 나눕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부분분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지? 이렇게 되면 결국 분모는 그들의 곱하기로 분자는 그들의 차의 관계로 표현되면 왼쪽 편의 녀석 빼기 오른쪽 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이 가능해서 찢을 수 있었다고. 찢으면 x 플러스 3이 약분되면서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약분의 과정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누어서 분수가 표현된다. 부분분수. 단순한 표현이에요. 가능하죠? 자, 근데 이때 어떻게 이 포인트를 조금 이제 변형시켜서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하냐면 사실은요 x 플러스 3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준다고요. 얘 빼봐. 연산하고 나면 결국 뭐야? 사실은 2죠. 그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2가 된다고. 미지수가 사라져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보여주는 문제의 꼴에서는 부분분수란 녀석은 이런 식으로 분모는 미지수가 곱해져 있고 분자는 상수가 나타나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가능? 이제 이게 포커스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나타난 각각의 일단 문자들의 연산을 봐보면 AA 약분돼서 B분의 1 더하기 BB 약분돼서 A분의 1이라는 거, 다시 약분돼서 B분의 1, 이번엔 빼기 A분의 1이라는 거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는데 이 형태를 살짝 바꿉니다. 어떤 녀석만 건드냐면요. 결국 우리가 연산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꼴 오른쪽에 있는 차의 관계의 일단 포인트를 우리한테 건들고요. B-A로 표현해서 순서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표현했을 때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태의 B-A가 미지수든 상수든 상관없지만 상수가 나타나는 꼴들로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너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결국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지금 나의 상수 1이라는 녀석으로 배치했을 때는 그 B-A를 반대쪽에 넘기면 곱의 표현은 나누기의 표현으로 바뀌니까 B-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표현하더라. 다시 부분분수란 녀석이 나타났을 때 대표적인 꼴은 이렇게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녀석을 B-A분의 1 곧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곱하기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라는 연산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문제를 출제 경향성을 던지더라. 포인트 체크하시자고요. 가능해? 그러면 다시 볼게. 이러한 녀석을 이제 여기에다가 씌웁니다. 사실은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위에가 지금 개수가 2죠. 그치? 그럼 이제 이 숫자는 어디에 붙일까라고 봤을 때 여기에 붙인다 이거야. 내가 K면 내가 K라고. 그치? 양변에 K만 곱해주면 되니까 나의 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1, 1이었던 그 숫자에다가 KK만 붙이시면 돼요. 가능?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살짝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뺀 녀석 위에 2를 그대로 써주고요. 다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라는 녀석을 표현하시면 된다고.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2라는 녀석이 나타나니까 이 2가 약분되고 결국 이 녀석을 부분분수 형태로 나누면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한 표현으로 결국 나타나 있는 문제들의 형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유리식 연산의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게 1번부터 3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는 문제들의 소개거든요. 쭉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1번 포인트에서는 4번 문제 하나만 정리 한번 해보고 2번에서는 그래도 부분분수니까 5번, 6번 한번 다루어 보고요. 3번에서는 9번, 10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5문제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가볍게 일단 연산이 가능한 문제의 꼴들이니까 연산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살짝 한번 풀어보시죠. 4번부터 일단 스타트 한번 해봅니다. 오케이, 스톱. 자, 가볼게요. 문제의 답은
2번이었죠. 자, 출발 한번 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서로의 왼쪽, 좌항과 오른쪽, 우항의 과정은 이퀄의 과정으로 나와 너가 같을 때 A값, B값, C값 찾기 문제 나오는 거 볼 수 있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어떤 게 들리냐면 항등식 개념이 일단 포인트로 잡힌다는 거 보실 수 있어. 그죠? 식과 식이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게 만드는 항등식 포인트가 던져져 있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분모를 봤을 텐데 얘네들이 누군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앞에 보여요? 3차식. 그죠? 그리고 그 항들이 얘네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진행했을 거지? 내 녀석의 인수분해. 가능. 3차식의 인수분해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포인트로 내 값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됩니까의 식을 찾으셔야 되는데 1 넣으면 딱 0 되는 거 보였죠? 오케이.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상황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했을 텐데 완전 제곱식이다, 이러한 식이었구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나요? 요거 하기 싫으신 분들은 사실 이건 쉬운 식이지? 이거 2개 먹고 이거 2개 먹어도 상관없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인수분해 하셔도 상관없고, 자, 일단 우리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포인트에 따라서 내 녀석이 이러한 분모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됐으면, 두 번째, 결국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왼쪽 식이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x-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요. 그럼 이 위에는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과 관계가 생겼죠. 내 녀석들을 통분시키면 내가 되잖아.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통분으로 일단 우리가 맞출 거니까 기분 나쁘시면 그 녀석을 양변 곱하는 과정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죠. 결국 x제곱 마이너스 5라는 녀석으로 표현해서 분자만 표현하기 위해 내 식을 양변 곱합니다. 그러면 x-1은 약분돼서 사라지고 앞에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남아있다. 판단 가능하겠죠? 그지? 뭐 한 거야? 지금 바로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통분의 과정을 같은 그 통분의 분모의 형태를 양변 곱하는 과정으로 표현하겠다고요. 의미 괜찮지? 오케이. 지미 표정 좋아. 거만하고. 자, 다음.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눈 좀 잘 뜨셔야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1이 하나 약분됩니다. 그럼 b 곱하기 x-1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 c 곱하기 약분되면 x-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겠죠? 오케이.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하러 갈 건데, 혹시 기분 나쁘시면 항등식이라는 개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항들이 표현되어 있잖아. 그치? 나 같으면 두 가지는 이렇게 구할 것 같아.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무슨 법? 수치 대입법. 그죠?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항들과의 고배 관계를 통해서 나의 그 식을 이퀄의 과정으로 소개하는 항등식의 개념이 나타나면 언제나 수치 대입법을 고려하셔라 라는 일단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앞에 거와 중간 게 사라지고요. 뒤에만 남습니다. 그럼 앞에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고 뒤에 거 대입되면 마이너스 2c죠. c의 값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하나 체크 가능했다고. 의미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하겠죠? 자, 그렇게 대입을 하고 나면 이번엔 너가 사라지고 나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앞에 있는 1이 들어간 녀석은 4a가 되나요?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지? 가능?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b의 값을 구할 때는 이거 개수 비교를 통해서 값을 구하셔도 되고요. 혹은 0을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뭐로 갈까? 개수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까? 마지막 세 번째 개수 비교로 일단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이 개수 비교라는 녀석은 쳐다봅니다. 이거 2차식이고 이거 2차식이고 이거 1차식이죠. 그럼 2차를 담당하는 건 이 둘밖에 없지. 그러면 그중 최고차항만을 비교하면 되잖아. 최고차항의 개수는 x제곱에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일단 왼쪽은 1이 2차식의 최고차항 개수가 되고요.
여기는 A, 여기는 B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A 플러스 B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 보실 수 있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의미가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고 그 값을 A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결국 B의 값은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더라. 내 녀석들을 곱한 값 A, B, C는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셔서 이렇게 연산의 문제가 던져진 유형들은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다항식 연산처럼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더라. 체크하시고요. 2번 포인트로 넘어가 봅니다. 5번, 6번. 오케이. 자, 5번 문제는 제가 한번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6번 한번 풀어요. 여기 문제 봐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일단 표현하는 일단 문제 유형들이긴 하지만 어떤 거 봐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냐면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좀 편해. 그리고 중요해. x와 x 플러스 3이지. 둘 사이의 차가 3이라는 거 보여? 그죠?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3이지? 그러면 이 위에 3이라는 숫자 혹은 1이라는 숫자는 내가 바꿀 수 있어. 여기는 이렇게 식을 x 플러스 3에서 x 뺀 거라고 표현 가능할까? 그죠? 의미 해석을 일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야. 내 녀석도 7에서 3 빼면 4죠? 그럼 이 위에 4는 아래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래의 식과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5라고 얘기하면 딱 차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니까 요런 문제들은 그냥 보자마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 부분분수라는 건 본래 있었던 나의 항을 두 개로 찢습니다의 표현이니까 연산 전의 과정으로 슝슝 사라지면 x분의 1, 슝슝 사라지면 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라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머지 거 부분분수를 다 찢어버리면 되니까 찢으면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 되고요. 다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 되겠죠? 그러한 녀석들의 서로의 합입니다라고 표현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다.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7, x 플러스 7이 사라지면 결국 남아있는 항은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2분의 1입니다라는 표현의 항이 나타나고 그게 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통분의 의미를 다시 붙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위에가 12만 남는다고요. 나에서 너 뺀 게 분자로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식이 나타나서 내 녀석과 이퀄의 관계를 나타내면 A의 값은 12, B의 값은 1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항등식의 개념이 그대로 연결됩니다라는 포인트의 해석이 가능하고 A 플러스 B의 값 물어봤나요? 2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자,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6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스톱. 자, 문제 답은 얼마였을까? 답은 마이너스 12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문제도 오케이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이거 서로 2차식인데 인수분해 다 되는 꼴이라는 거 빨리 확인하시고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서로의 차가 1이니까 위에 게 x 빼기 x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자고. 그죠? 오케이. 요런 게 일단 더 중요하다고. 여기도 보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서 둘의 차가 1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위에 나타난다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고 아래의 차로 위에를 표현하면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1 나와 너의 곱이면 그 녀석들의 차로 표현하시면 된다고요.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각각을 찢어버립니다. 요렇게 하나 찢으면 x가 약분돼서 x분의 1, x 마이너스 1분의 1 요렇게 찢으면 x분의 1 되는 거 보이시고요. 요렇게 되면 x분의 1 요렇게 되면 x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항상 사이있게 사라지는 규칙성을 던진다는 거 의미 살짝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x 플러스 2 약분되면 다시 x 플러스 1분의 1 뒤에 거 되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다시 사라져 있고요.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나중에 수열에서도 활용되는 꼴이니까 여기서 잘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녀석에 따라서 나 다시 통분하라 라는 문제 유형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녀석의 위에는 너 빼기나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b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마이너스 b였는데 플러스 3이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됐고 a의 값은 4입니다 라는 서로 개수 비교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유형이 나타나더라. 오케이? 이렇게 사라지는 규칙성에 대한 문제의 표현이 5번, 6번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고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에서는 9번, 10번 두 문제 다뤄본다 했습니다.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오케이, 스톱. 자, 같이 가봐도 되겠네요. 문제의 답은 1이었슈. 자, 여기 지금 해석되는 의미 봐봐. 뭐였냐면 분모의 분모 그 꼴에 분수가 되고 다시 분모의 분모꼴 나타나는 거 보이지? 그지? 분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연산의 표현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면 되냐면 가장 작은 데부터 연산하시면서 각각 연산의 방법을 넓게 확장하셔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 녀석도 최종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은 그 연산들을 이렇게 묶어서 연산하시면 된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죠. 그치? 그럼 일단 가볍게 안쪽부터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먼저 연산 한번 해보면 식이 어디 좀 잘못 써있나 보네? 얘는 x-1이었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1-x분의 1이랍니다. 어떻게 되겠어? 통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1이라는 녀석은 1-x니까 1-x에 마이너스 1이 붙어요.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러면 1-x분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의미 괜찮죠? 아래 것도 볼까요? 이번에 1-x-1분의 1이랍니다. x-1로 통분하면 x-1 빼기 1이 되니까 x-1분의 x-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지. 의미 괜찮지? 그러면 그 식을 이제 대체한다고요. 자, 첫 번째 연산에서 그 녀석을 집어넣습니다. 연산된 값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나의 미지수 1-x분의 x가 분모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먼저 연산한 나의 꼴이 x-1분의 x-2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거 보실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정이 두 번째 과정으로 내 녀석입니다의 확장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표현에서 보면 이런 거지. 나 분의 1.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뭐를 표현하시면 되냐면 a분의 b 분의 1이라는 역수의 가정의 표현을 우리한테 포인트로 나타낸다는 거. 이것도 번분수인데 사실은 그 번분수의 의미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는 역수는 뒤집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라. 그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거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의 녀석과 아래의 녀석을 봐보면 위의 식은요. 식은 써드릴까? 이거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 판단하시고요. 아래 것도 이거분의 1이라고 얘기하니까 분모분의 분자가 위치가 바뀌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자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식들을 각각 바꾸시면 되니까 결국 이 녀석도 바뀌어서 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어와 있는 식은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였답니다. 여기도 식이 들어오겠죠? x-2분의 x-1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건 너무나 편한 연산들이고 마마가 붙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플러스를 바꿔주시는 게 좀 편하긴 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세 번째 과정으로 보시고 그 다음 연산으로 들어가면 위쪽에서는 x로 통분한다네요. 1은 x가 되고 뒤에 1-x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라지면 x분의 1이 연산이 됐다는 거. 아래쪽은 x-2가 지금 통분의 위치고요. x-2에서 x-1을 빼는 식이 나타났으니까 x-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겠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각각의 식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 번째 과정이었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는 x분의 1이라는 값이, 아래에 있는 식에는 x-2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들어가는 과정의 문자였다. 표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녀석의 서로의 연산이니까 딱 번분수 형태 마이너스 x분의 x-2입니다 라고 값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시라고.
내항의 곱 분모, 외항의 곱 분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아래를 맞춰주셔야 되니까 분모는 x, 분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a의 값은 비교했을 때 뒤에 없으니까 없는 건 0, b의 값은 마이너스 1, c의 값은 2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a, b, c가 나타나고요. 그 녀석들의 합은 1입니다라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단순하죠? 오케이, 이렇게 연산의 기본 과정들을 소개하는 파트 3번 번분수라고요. 자, 체크할 거 체크하시면서 10번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살짝 색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살짝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일단 넘어와봐. 10번 문제로 넘어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분의 1분의 1 이라는 녀석이 21분의 16이고 a, b, c가 자연수일 때 a, b, c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던져져. 오케이? 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숫자놀이인데 이런 말이야. a라는 녀석이 자연수죠. 그치?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가능해? b라는 녀석도 자연수죠. 그럼 b도 1보다 크거나 같다. c라는 녀석도 자연수지? 그럼 c도 1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그러한 녀석들을 지금 더해가지고 얘네들의 의미를 붙였을 때 a와 b 더하기 c분의 1분의 1이라는 녀석을 표현해보면 얘는 1 이상, 여기는 1 이상이니까 전체는 1 이하.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1보다 크죠. 그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양수값을 더했으니까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역수의 과정에서는 뒤집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1보다 작게 돼요. 분모가 1보다 큰 수니까 앞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뒤에는 1보다 작은 수, 근데 0보다는 큰 수. 그러면 이 테마는 뭐냐면 a와 b 플러스 c분의 1분의 1이라는 녀석을 기준 잡았을 때 그 사항에 따른 앞에는 정수 부분, 뒤에는 소수 부분이라는 테마가 나타나는 거. 가능? 오케이. 근데 그 녀석의 다시 분의 1이니까 이 표현의 연산의 방법은 첫 번째 무조건 역수부터 출발한다고요. 역수를 시켜서 나의 그 값 a와 b 플러스 c분의 1분의 1이라는 녀석을 나누어서 표현했을 때 그 사항 자체가 16분의 21. 자, 16분의 21이라는 수는 정수와 소수로 의미를 나누면 16이라는 녀석을 너를 나누었을 때 몫이 1, 그리고 나머지가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숫자 표현 가능하지. 그죠? 16분의 21은 16 더하기 5 부분무수로 찢었을 때 1 더하기 16분의 5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는 걸 판단하시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a라는 녀석은 나의 정수 부분 1이라는 녀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테마는 다시 정수와 소수라는 녀석으로 활용되더라의 포인트가 던져진다고요. 의미 괜찮아? 오케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그 문제 a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판단 기준과 함께 결국 우리한테는 두 번째 b 플러스 c분의 1분의 1이라는 녀석을 16분의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 과정에서는 다시 역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테마도 역수입니다. b 플러스 c분의 1이라는 녀석은 5분의 16입니다라는 표현으로 그러면 넌 3 더하기 5분의 1입니다라는 표현의 의미로 나타나고 그러면 얘네들끼리 비교했을 때 b의 값은 3, c의 값은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 의미 괜찮지? 이렇게 특정한 연산의 소개를 나타내는 나의 꼴도 곧 번분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 녀석들의 서로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15였습니다까지 확인하셔라. 자, 네 번째 유리시계값 구하기라는 일단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리시계값 구하기는 어떤 거 여기다가 하나 더 정리할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곱셈 공식의 활용식 하나만 일단 가지고 올게요. 유리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곱셈 공식 바로 역수 과정의 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x제곱분의 1 둘 곱하고 2 곱하면 2라는 녀석이 나타났고 같은 식의 마이너스 2만 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었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로 뭐 표현되는 식들도 의미를 붙이자면 뭐 이 정도로 일단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죠? 그치? 위치 바꿔가지고 2를 넘기면 이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의 식들도 표현이 된다는 거
이건 수상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제곱의 식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보자면 이런 거 있었죠. 세제곱.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그러면 1이 되고, 그거 더하기 너 더하기 너 라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됐더라. 이렇게 되면 모든 그 자리가 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죠? 그지? 오케이. 그러한 식들을 가지고 또 활용한 녀석들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 이런 거? 그죠? 위치는 바꿔서 표현되겠지?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 확인 가능하지? 오케이. 그러면 항상 같이 가고 있던 녀석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라는 녀석도 표현 가능하더라. 요런 것들, 역수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식들이 사실은 유리식이라는 지금 식의 값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곱셈 공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돼서 유리식의 값 구하기라는 포인트가 나타나니까 요 정도 체크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사항에 따라서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은 제가 가볍게 한번 다루어 드리고요. 그게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의 꼴이고, 12번과 14번이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러한 녀석 우리가 한번 두 개 다루어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여기는 같이 한번 가볼게. 이거 봐봐.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을 물어봅니다. 보자마자 위에 있는 식과의 연결을 우리가 연결 포인트로 잡아야 되니까 나 곱셈 공식 활용이네.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의 활용, 곧 나의 전체 세제곱에서 뒤에 있는 나의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만 빼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이 값을 구하기 위한 과정의 문자에서는 나의 들어가 있는 미지수가 같으니 너만 구하면 된다라는 포인트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 가능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요 녀석 구하래잖아. 그럼 이렇게 둘의 관계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식을 연결시키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의 값이 14 넘어오면 플러스 2, 그게 나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값이 16.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x가 양수라는 표현이 문제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빠르게 판단 가능. 의미 괜찮고요. 그러한 녀석을 통해서 두 번째 그 식에다가 내가 값을 대입하면 내가 구할 값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64 빼기 12 52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는 거 체크 가능하더라. 자, 12번과 14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을 좀 드리면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14번 문제 하나만 건들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지금 이렇습니다. 테마는 이렇죠? 주어진 식을 통해서 구하는 식의 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식의 값 구하기 이제 대표적인 문제의 문항들이지. 그치? 자, 유리식이 표현되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ABC분의 2 더하기 3이라는 값을 구하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일단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꽂으셔야 되냐면 미지수가요. A, B, C라는 녀석 세 가지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 보이죠? 그지?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하나씩 다 구해야 되는데 미지수 3개인데 식이 몇 개? 주어진 식 2개야. 자, 포인트 체크하자고. 미지수가 3개야.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래야 값을 구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이 문제는
식이 2개밖에 없다고요. 이럴 때는 무조건이야. 미지수의 형태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을 때는 언제나 값을 구할 수 없으니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여라 라는 일단 문제의 목적을 던져진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 당연한 거지, 그지? 못하면 내가 뭐 해야 돼? 미지수를 하나로 통일시키면 돼. 자,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통일의 의미로 내 위에 있는 주어진 식을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와! 다른 건 몰라도 얘네들의 A가 공통으로 들어있네. 그지? C와 B에 대한 A와의 관계를 지금 위 식, 아래 식, 두 번째 두 식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할 거야 라는 일단 목적 아래에 지금 내 C분의 2라는 녀석이 A-1이니까 결국 C라는 녀석은 A-1분의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의 위치 바꿔서 C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C를 A에 대해서 표현.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녀석도 우리가 바꿔보면 B라는 녀석은 넘기면 A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면 그 B는 A분의 1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B와 A와의 관계로 나 A로 바꿀 수 있다의 표현 체크하실 수 있죠. 그치? 오케이. 그거 가지고 결국 두 번째 어디로 가는 거야? 내 문제로 가는 거야. 그러면 A는 그대로 놓고 B라는 녀석은 A분의 1 마이너스 A로 C라는 녀석은 A-1분의 2로 표현하고요. 그 녀석분의 2 더하기 3입니다의 문제라고 체크하시라고. 가능해? 그러고 나면 결국 그래 2개만을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봤다는 거 결국 의미가 분명히 그 값을 다 구하지 않고도 구하지는 정보입니다라고 지금 나한테 의미를 던졌을 거고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 봤더니 얘네들 다 약분되잖아. 이건 위치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이죠? 오케이. 그럼 결국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약분 시켜서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 더하기 3 답은 2라고. 이렇게. 가능하겠어? 문제가 어떠한 힌트를 지금 던지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 주어진 식 2개로 미지수 3개의 값을 구할 수 없으면 한 문자로 통일해라 포인트 끝. 그것만 정리하시면 여기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 체크했다. 자, 정보 정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의 지금 과정은요. 가비의 리예요. 가비의 리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요리식이었으니까 식과 식만 서로 같대요. A, B, C, D, E, F는 다 다항식에서. 그러면 이러한 식들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관계들을 둘둘 묶어서 연산하기 힘드니까 언제나 오른쪽에 는 K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로 판단하셔라. 포인트 끝. 오케이? 가비의 리는 뭐야? 연산의 방법의 소개인데 내 녀석들의 식들의 관계를 상수 K라는 녀석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꺼내서 연산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유형적인 관점의 포인트라는 거 체크하셔요. 의미 괜찮죠? 제가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는 16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식 4개가 이번에는 서로 같다네. 그지?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K의 값을 물어봐. 와우. 야, 이런 문제를 지금 너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산하기 매우 빡세죠. 그지? 오케이. 그럼 의미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이제 K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미지수 T 정도로 는 T로 놓자 이거야. 가능? 그렇게 되면 결국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네 번째 식에 대한 곧 내 값들이 일정한 t의 값으로 서로 같습니다의 정보를 통해서 그 t와의 관계로 4개의 식을 꺼낸다고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 포인트밖에 없는 거니까 가볍게 체크하시고 그러면 3a는 5t b 플러스 2c는 3t 다시 4c는 7t입니다와 함께 마지막 k를 가지고 있는 식은 3a 플러스 2b가 K, T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구하는 식이고요. 여기까지가 주어진 식이라고요. 주어진 식, 구하는 식, 주어진 식으로 구하는 식을 구하라. 테마가 다시 연결되는 거 판단하자고.
괜찮지? 오케이. 미지수 3개인데 식 3개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다 할 수 있지 라고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고 A값, B값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C를 소거하면 되겠네 라는 연산 이 2개 가지고 C 소거하러 갑니다. 자, 위에 거 2배 필요하겠죠? 2B 플러스 4C 6T고요. 아래 거 4C 7T랍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2B는 마이너스 T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네? 괜찮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3A 플러스 2B라는 건 남아있는 3A라는 녀석과 내가 구해낸 2B라는 녀석으로 더하시오 라는 포인트로 마지막 던져지니까 결국 3A 플러스 2B는 4T 그게 K T일 때 K값 구하기 K는 4입니다 라는 문제라는 거 빠르게 확인 가능하더라. 괜찮죠? 가비엘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난이도가 꽤나 높은 문제 유형들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려운 15번 문제는 제가 하고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과제로 내드릴게요. 15번 하나만 더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K를 줬네요. 그죠? 그리고 그 K의 값을 다 구해서 더하라라고 얘기했어. 그치? 오케이. 일단 이 시작 자체는 식과 식이 같다에 그게 K로 같다라는 표현까지 주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으니까 보자마자 자신있게 나의 식은 요렇게 관계성을 나타내야 되겠다. 1번, 2번, 3번의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K의 위치로 넘깁니다. 3Q 더하기 R은 2P 곱하기 K. 두 번째 R 플러스 2P는 3Q 곱하기 K. 마지막 세 번째 2P 더하기 3Q는 R 곱하기 K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네? 그지? 자, 이번에는요 3개의 식에 대한 지금 K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K가 다 배치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3개의 식은 이제 어떤 관계를 갖냐면 서로 다 더합니다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판단하셔야 돼. 이유인 즉슨 이게 연립방정식인데 사라진 교과과정 내의 문제가 여기 안에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고 있죠. 3Q, RR, 그리고 2P라는 미지수 3개가 지금 다 동일한 상태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2개씩. 가능? 그럼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결국 2배의 P부터 Q, R까지 나타난다는 지금 정보와 그리고 오른쪽 거 다 더하면 같은 미지수 값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라는 정보가 나타나 결국 K의 값을 발견하게 만들자.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쪽으로 넘깁니다. 이 식을 보자마자 바로 K의 값이 2라는 게 밝혀지긴 하자. 근데 모든 K였지. K가 하나가 아니라 이거야. 이 문제는 어디가 지금 포인트냐면 사실은 얘네들도 뭐일 수 있어? 0일 수 있어. 같은 식이 나왔잖아. 약분 바로 가능? 불가능.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미지수의 값을 선택할 때 2P, 3Q, R도 사실은 미지수였기 때문에 그걸 상수 취급해서 없앨 수 없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요 한쪽으로 몰아서 사실은 K-2 곱하기 2P 더하기 3Q 더하기 R 이퀄 0입니다의 식으로 표현되는 지금 식의 의미였다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내가 0일 땐 K의 값이 2라는 게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0이어도 상관없다의 표현이 들어간다고. 괜찮겠지? 그럼 이 정보로 이제 두 번째 K의 값을 발견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다 보니 세 개의 지금 나의 합이 0이라는 표현은 다시 포인트 하나 나타나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처음 아니라고요. 그쵸?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고 얘를 C로 봤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문자예요. 세 항의 합이 0일 때 나한테 물어보는 지금 B 더하기 C를 A에 대해서 표현하시오라는 지금 문자의 의미는 보여? 넘기면 되잖아. 곧 3Q 더하기 R이라는 녀석만 남기고 나머지 2P라는 녀석을 반대쪽에 넘기면 마이너스 2P라는 식이 되잖아. 두 항의 합을 나머지의 관계로 곧 나머지 무지수를 반대쪽에 넘긴 식으로 우리가 표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그럼 결국 이 표현이 이 위에 올라왔을 때 K값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K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파악하실 수 있다고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합은 1이라는 답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판단하시라고. 어떻게? 세 항의 합을 통해서 두 항의 각각의 합들 구하기였다고요.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난 마이너스 2p요, 난 마이너스 3q요, 난 마이너스 r이요라고 얘기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k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 체크 한번 쭉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구나 라고 판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체크할 거 체크하시면서 유리식의 활용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식의 활용입니다. 퍼센트 문제가 일단 첫 번째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이 퍼센트 문제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루어 주시면 되냐면 A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얘를 A%만큼 인상한대요. 올린대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값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타날 때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A입니다 라고 담아주면 된다의 첫 번째 퍼센트 표현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인하한답니다. 결국 이걸 할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값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나의 퍼센트 표현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그러한 테마로 일단 문제가 연결되는 유형이 18번에 존재하니까 18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제 분모에 미지수가 배치되어 있는 식이 아니라 저렇게 숫자가 배치되어 있는 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분수식의 형태를 나타내는 우리의 다항식골에서의 일단 문제들로 같이 실생활 문제로 연결시키는 활용의 포인트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A에 대한 18번 문제를 보면 표현이 5월달에 금액은 4월달의 금액의 15% 할인으로 6월달의 금액은 5월달의 10% 할인으로 그래서 그 6월달의 금액이 4월달 금액의 몇 프로 할인의 금액으로 나타났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던져졌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식들을 잘 대비하시면 되는데 나의 5월달의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A5라고 표현합시다. 4월달의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A4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15% 할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1-100분의 1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다시 6월달의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A6으로 표현하고 5월달의 금액을 A5라고 표현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10% 할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100분의 10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요. 그죠? 그랬을 때 결국 이 문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A6이라는 녀석이 과연 A4라는 녀석의 몇 프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로 던져지는 거 판단 가능하지? 오케이. 그럼 이제 위에 두 개가 주어진 식, 아래가 구하는 식입니다 라는 테마로 던져지니까 얘를 만드시면 되고요. 너무나 편하게도 A5라는 녀석이 이렇게 A5로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식의 과정을 통해서 미지수를 A4와 A6의 관계로 표현이 가능했죠? A4가 들어오고요. 1-100분의 15가 들어오고요. 1-100분의 10이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이 녀석이 어떻게 나와 같은지 이 거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 의미 괜찮고 그러면 결국 여기 이 녀석과 이 녀석 곧 나의 식과 너의 식이 같다라는 표현에 따라서 A4와 A4는 미지수가 서로 같은 사라지는 녀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녀석 통분시키면 100분의 100-A 이퀄 이 녀석 통분시키면 100분의 85 곱하기 100분의 90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겠네요. 100 하나 사라지고 10 하나 사라지고요. 그러면 뭐 다 정리할까? 그럼 5, 20 5, 1은 5 7에 35 2분의 97에 63 153이 나타나는 거 판단 가능. 넘기고 넘겨서 정리합니다. 200-2a는 153 2a는 넘어가면 47 a는 2 3.5 23.5% 할인되었습니다 라는 포인트 해석으로 답은 1번이었다. 가볍게 체크하시라고. 의미 괜찮겠지? 식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지 포인트를 체크하셔라. 정보 정리 하나 하고요.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테마는
소금물 농도라는 문제 유형의 테마입니다. 이 소금물 농도라는 녀석은 딱 거기 식에서 보여주다시피 대표적인 문항들이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루어졌던 일단 문제의 표현이고요. 이 녀석은요, 왜 유리식 포인트에 나타나냐면 소금물 농도라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 그죠? 전체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는 지금 표현으로 농도가 표현되고, 그 소금물이라는 녀석을 분해해서 표현하면 소금과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라고 표현하더라. 체크가 가능했다고. 오케이. 자, 그러한 과정에 있는 지금 문제 유형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첫 번째 문제로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소금의 양이 A고 물의 양이 B일 때 농도가 20%라면 소금을 20% 늘리고 물을 10% 줄였을 때 농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퍼센트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A에 1 플러스 100분의 20이라고 빨리 표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B에 1 마이너스 100분의 10입니다 라는 표현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100분의 120, 10분의 2, 5분의 1이니까 5분의 6, 10분의 9.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 각각의 문자의 표현들이었을 것 같고, 농도가 20%입니다 얘기하는 게 소금 A, 물 B라고 얘기하니까 소금과 물의 자리에 각각 그 A와 B를 배치합니다. A 더하기 B분의 소금 A라는 녀석 곱하기 100이 2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겠죠? 그럼 이제 너무나 편하게도 문제가 끝나버렸네. 왜? 내 녀석 무지수 2개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약분하면 5분의 1이라고 얘기했을 거고, 결국 정보에 따라서 5A라는 녀석이 A 플러스 B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B의 값이 4, A와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판단 가능하게 만들었죠. 의미 괜찮죠? 그러면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일단 표현의 의미에서 내 녀석의 B의 값을 빨리 4A로 바꾸시면 A가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을 약분하면 2, 5가 되니까 5분의 18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했죠? 그 상태에서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각각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소금의 양 5분의 6A, 물의 양 5분의 18A, 다시 소금의 양 5분의 6A 곱하기 100. B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A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공통문자가 나타나면 A가 다 약분되고, 분모 5, 5, 5 다 약분되고, 24분의 6 그러면 6, 4, 24가 되니까 아래가 4가 되고, 그 녀석이 100과 만나면 25입니다 라는 답을 나타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다고. 오케이.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면 실생활 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 대표적인 유형 2가지 다루어 봤다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래에 있는 20번 문제는 사실 이게 VS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비되는 표현, 곧 이거는 우리가 나중 확률과 통계라는 조건부 확률에서 다루어줘야 될 대표적인 유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난이도를 꽤나 높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만 판단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활용의 포인트 일단 정리 한 번씩 해보시면서 별거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리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리함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산들이 가능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분모의 미지수가 배치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영역을 각각 실수의 영역으로 표현하면서 그 실수의 값들을 통해서 내 y값들을 구할 수 있다. 그걸 좌표평면 위에 찍으면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을 일단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 첫 번째 유리함수라는 녀석이 나타나요. 무조건 첫 번째 표현해야 될 우리의 정보는 x가 0이 아니다죠. 가능해.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나머지 모든 실수는 다 표현이 가능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y의 값들을 구해본 것 뿐이야. 대표적으로 뭐 한 2가지만 구해보면, 우리 지금 이 x의 자리에는 원래 정수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x가 2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y는 2분의 1.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2,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뭐 유리수 쪽으로 가볼까?
2분의 1 정도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2가 되니까 2분의 1,2라는 녀석의 표현이 가능하다 정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음수의 영역은 똑같죠? x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 결국 그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더라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라는 녀석으로 곧 내 녀석의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0만 아니면 내 사항에 따라서 좌표들은 다 표현되고 그 녀석을 찍어서 그래프 표현이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지?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했고요. 그 녀석들을 일단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2일 때 2분의 1, 1일 땐 1, 그리고 2분의 1일 때 2, 이 정도 일단 좌표들이 찍히고요. 3일 때 뭐 3분의 1, 4일 때 4분의 1, 5일 때 5분의 1, 여기는 3분의 1일 때 3, 4분의 1일 때 4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0이란 녀석에는 절대 닿을 수 없고 다시 x축 곧 y가 0이란 녀석도 닿을 수 없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판단 가능하지. 의미 괜찮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테니 그 녀석들을 그 사이사이에 값들을 다 확인해서 좌표를 찍어보고 연결했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첫 번째 대표적인 그래프 유리함수의 기본 함수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표현 가능했습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요거 하나 그려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모든 게 다 이 식들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정보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정의역과 치역을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하면 그래프가 다 있는 x의 면적이 됩니다. 그죠? x는 0이 아닌 지금 실수에서는 다 그래프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정보가 나타나니까 나의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지. 의미 괜찮죠? 치역입니다. 자, y도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마찬가지야. 내 녀석을 위치를 바꿔서 y의 위치를 여기로 넘겼을 때 또는 나의 x가 0이 아니니까 이 녀석은 전체 값이 0이 될 수가 없었어. 그래서 y가 0이라는 녀석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모든 실수란 녀석이 나타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요런 것들을 일단 기준점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 유리함수란 녀석은 x도 y도 기준점은 0이 아닌 지금 상황부터 출발하더라. 의미 괜찮지?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두 번째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넌 그 점은 아니지만 그 점에 가까이 가 라고 얘기하는 0, y는 0 이라는 녀석들을 점점 다가가는 선, 점근선이라고 표현하고 그 점근선의 형태는 x는 0이라는 녀석 하나뿐만이 아니라 y는 0이라는 녀석까지 존재하더라. 표현의 의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점근선이라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점점 다가가는 선. 그 녀석에 닿지는 않지만 그 점 거의 가까이에 다가가면서 계속 그 녀석을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선분 그게 점근선이 되고 x는 0, y는 0. 자 그렇게 되면 이 정보에 따라서 그 점근선은요 이제 그래프들의 특징으로 쭉쭉쭉 연결시키는데 첫 번째 잘 봐. 얘네들끼리 모아서 그 녀석의 교점 0,0을 나타내면 이 유리함수에서는 그래프가 무궁무진한 대칭성을 나타내요. 그죠? 그래프는 다 접힐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제 의미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나의 이 0,0이라는 점이 곧 기준점 하나가 돼서 점대칭이 됩니다. 0,0에 대한 대칭. 자, 그럼 여기 표현은 이렇게 안 쓸게. 0,0에 대한 점 대칭이 하나의 특징적인 표현이 된다. 가능?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녀석은요, 그렇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지네들끼리 이러한
이러한 관계도 나타낸다고. 이러한 관계도 나타낸다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위치들을 연결시켜서 대칭성을 나타낼 때는 그 대칭점을 지나가는 직선 하나가 표현됩니다. 여기 0,0이었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그 기울기는 정확하게 X축과 Y축의 반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도 45도, 기울기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Y는 X란 녀석이 하나 나타나더라. 의미 괜찮지? 다시 그 녀석끼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나는 얘네들과 얘네들의 관계도 보자면 이렇게도 지금 대칭성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녀석들의 대칭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 사이의 기준점, 너를 수직으로 자르는 곧 나의 0,0을 지나면서 내 녀석과의 관계는 수직성을 나타내는 기울기가 나타나.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0,0을 지나잖아. y는 마이너스 x. 그지? 그러면 그러한 사이의 선분을 가지고 좌우 대칭성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선대칭도 나타난다고요. 선대칭은 어떻게?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기준 선분들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징 하나 잡으셔야 될까? 나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선분 위에는 언제나 점대칭, 곧 대칭성을 나타내는 점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 녀석을 지나는 직선이 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들에 따라서 대칭 선분들의 교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점대칭, 곧 대칭점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포인트를 하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 녀석 활용하는 포인트가 그래도 있으니까 중요하게 하나 다루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리고 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정보 정리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x분의 1이라는 녀석에서 하나만 더 확장시켜가지고 y는 x분의 2 정도 한번 표현해보면 그치? 여기에 2배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y 값들이 2배씩 커져요. 1이 들어가면 2가 되죠? 그래서 1이 들어가면 2, 2분의 1 들어가면 4, 다시 2가 들어가면 1, 3이 들어가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거든. 그럼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럼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나의 K의 값, 이 위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K라고 놓을 때 지금 양수의 위치에서 표현되고 있지만 음수 쪽도 우리가 다뤄볼 거니까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멀어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 괜찮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다뤄봤으니까 두 번째 그래프 한번 가보자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런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음수 쪽 마이너스 1 가능? 오케이. 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 이 마이너스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마이너스가 y쪽에 붙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거나 또는 x쪽에 붙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거나 뭐든 상관없지. 그치? 얘는 얘이기도 하고 얘는 얘이기도 해. 그러면 우리가 값을 직접 대입하지 않더라도 포인트가 체크되는 게 뭐냐면 바로 대칭성이죠. 내 녀석에서 내 녀석으로 다가옵니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왔어요. 가능? y 대신 마이너스 y는 뭐 대칭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x축 대칭입니다라고 표현 가능. 다시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래쪽으로 해석하면 내 녀석은 뭐 대칭? y축 대칭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뿐. 그치? 그럼 이제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여기 이 그래프에다가 담아보려고 봤더니 자, 너 대칭해볼게. x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볼까? 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답니다. 내 녀석을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위의 녀석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아래 녀석은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바로 Y에 마이너스가 붙은 X분의 1.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결국 우리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입니다라고 확인 가능하다고. 음이 괜찮나? 두 번째. 자, 이 그래프를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Y축 대칭 아래쪽에다가 일단 그래프 표현합니다. 내 녀석 이번엔 좀 편하게 해볼게. 이건 지울 거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이쪽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이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프가 달라요? 같아요? 같다고요. 그지? 너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그래프는 동일하게 나타나. X축 대칭이든 혹은 Y축 대칭이든. 그러면 내 녀석은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이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 있다고. 음이 괜찮아? 그러면 결국 내 녀석은 서로 같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같은 정보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표현되면 이 녀석들에 대한 특징적인 과정이 표현되는데, 자, 여섯 번째 그래서 가볼게요. K가 0보다 클 때와 K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K가 0보다 클 때는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에 대한 각각의 점근선들이 X는 0, Y는 0이었기 때문에 그 녀석을 기준으로 나의 4분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에 표현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요. K가 0보다 작을 땐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표현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더라. 음이 괜찮지? 기준점 찾고 그 녀석들에 대한 양수인지 음수인지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각각 4분면의 포인트가 달라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음이는 완료. 음이 괜찮겠죠?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도 이 앞에 뜰에 대한 지금 대칭성 똑같이 음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죠? 내 녀석의 점근선이라고 얘기하면 X는 0, Y는 0인 X축, Y축 나타나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의 점대칭을 나타내면 내 녀석의 점대칭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직선들을 그리면 이번엔 이적선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이직선이 먼저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잖아. 그치? 이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이 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야 돼. 절대값 K값이 커지면 이 녀석도 당연히 더 멀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음이 괜찮죠? 공통의 특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서 포인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음이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함수를 확장하러 가볼게요. 자, 이제 이런 녀석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녀석들 가지고 뭐 하겠어? 이동시키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에다가 이 녀석 정리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두 가지로 일단 평행이동을 의미를 부여하는데 첫 번째 갑니다. 아무거나 그냥 대표적인 녀석들 그래프 그려볼 테니까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x-2분의 1 더하기 3이라는 그냥 예시로 한번 가봅니다.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를 일단 판단하셔야 되는데, 잘 봐. 이런 거부터 가볼까? 3 붙이기 전 x-2분의 1.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요 이런 겁니다.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부터 찾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 특징으로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찾으셔야 된다고. 그지? 근데 이 정의역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분모가 0이 아닙니다라고 나타내니까 나의 정의역 x는 이렇게 이동하면 2가 아닌 무는 실수라고 표현되죠. 음이 괜찮지? 자, 근데 치역에 집중하셔야 돼. 치역이라는 녀석은 그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역수의 꼴로 표현된, 곧 분수식으로 표현된 이러한 유리함수에서 그 이 값은 절대 0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지? 위에가 상수, 밑에가 미지수가 배치되어 있는 나의 유리식은 언제나 0의 값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잖아.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될 거야. 안 된다고. 가능해? 그러면 결국 치역의 정보는 y라는 녀석은 변하지 않아요. 0이 아닌 뭐는 실수가 돼. 오케이, 이거부터 정리해. 그죠? 한 번만 그냥 이것만 정리한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확장. 그러면 그 상황에다가 3이 더해졌다. 옆에다가 화살표 치고 이 그래프 한번 다시 이제 그리러 갈 거야. 플러스 3이 붙었어. 자, 얘는 0이 아니랬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뭘까? 3이 아닌 거. 그지? 0이 아닌 값에 3을 더하면 3은 될 수 없다의 표현이잖아. 가능하겠어?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태에 나타난 정보들은 앞에 있는 녀석이 상수의 k값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의 y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 곧 3이란 녀석은 아닙니다라고 표현되는 거 체크하셔라. 중요 표현이야. 자, 왜 중요 표현이 되냐면 이런 것들이 유리함수의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되면서 그 기준점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특징을 던집니다. 이게 1번이었죠.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면 결국 나의 점근선은 x는 2, y는 3이라고 얘기하는 그 각각의 되지 않는 값들이 점근선이 된다고요. 무조건이야. 그리고 그 점근선에 따라서 세 번째 뭐 찾을 수 있댔죠? 대칭점 찾을 수 있댔죠? 점대칭. 이제 대칭점이라고 표현해볼게. 2,3이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가능.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네 번째 뭐도 찾을 수 있어? 선대칭, 대칭선도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대칭선은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해? 지나는 점이 변하지. 2,3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는 여기 옆에다가 표현해 드릴 테니까 일단 정리 먼저 하시면 대칭선의 y는 그래서 x 2 들어가면 3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2 들어가면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선들이 대칭선이 되는 거 판단하십시다. 가능할까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k값이 커질 땐 당연히 멀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포인트로 잡으실 수 있는데 이 다섯 번째 결국 나의 x는 2, y는 3이란 녀석이 이제 기준선이 돼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에 표현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합시다.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 이런 거예요. 너는요 k값이 1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네 녀석을 다가오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가능? 그럼 이제 저 그래프를 2만큼 3만큼 이동시킬 건데 그때 이동이 어떻게 그래프가 표현되냐면 x가 0이었던 지금 나의 y축이 x가 2인 녀석으로 바뀌는 것 뿐이고요. y가 0이었던 지금 나의 x축이 y가 3이란 녀석으로 바뀌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결국 대칭점은 2,3이 된다고요. 내가 너로 이동한다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의 이동이 되는 거야. 가능?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언제나 k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셔야 되고 k가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진다고. 뭐? 이 기준선 기준으로. 이 3을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그 기준점에서는 1, 4분면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지금 점선에 따라서 3, 4분면은 이쪽이 된다고요. 이렇게. 가능하겠어? 그래프는 그냥 이동된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나의 그래프 이름이 y는 x-2분의 1 더하기 3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특징들은 그대로 연결시켜서 그대로 따라왔으니까 나에 대한 대칭성 변하냐고. 안 변한다고. 2,3에 대한 대칭이라는 점대칭 나타나겠지.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그 녀석을 지나는 대칭선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이 접힙니다라는 지금 정보로 기울기가 1일 때 나타나는데 그게 y는 x 플러스 1이 된다고. 가능하지? 그리고 두 번째 나 이렇게 좌우 대칭도 나타나니까 이러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수직관계를 나타내는 내 2,3을 지나는 직선도 나타날 거고 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대칭선분들이 표현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더라 체크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하나 근데 추가 더 할게.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면 언제나 이 지금 나의 기준선에 대한 사분면만 표현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x축과 y축에 대한
진정한 진화는 4분면의 문제가 출제돼요. 얘랑은 테마가 다른 거. 얘는 기준선 기준이고 얘는 X축, Y축 기준인 거야. 원래 문제는 XY축을 기준으로 지나는 걸 우리가 4분면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럼 이제 진짜 4분면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면 항상 뭐 생각하셔라? 추가적인 Y 절편 생각하셔라.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그래프는 내가 그릴 수 있으니까 유형 그릴 때 Y절편 하나만 더 생각하시라고요. 이 녀석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양수였죠. 그래서 양수의 값을 그대로 찍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5. 얘가 0,2분의 5지. 그지? 그럼 0,2분의 5를 지나는 지금 이러한 곡선을 그렸을 때 내 X축, Y축 기준으로는 지나지 않는 4분면, 3, 4분면이 나타난다고요. 가네? 얘네들은 1, 4분면, 얘는 2, 4분면, 얘는 1, 4분면, 얘는 4, 4분면. 그래프가 다 담기는데 3, 4분면만 안 지나잖아. 가네? 그래서 이때 지나는 4분면은 1, 2, 4, 4분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Y절편을 통해서 체크하실 수 있다. 이런 거 하나만 의미 하나 더 부여하자고.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이쪽에 이제 대표적인 값을 1이라고 봤으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동일하겠죠? 전부 다 동일하고 이때만 얘가 K가 양수일 때니까 K가 음수일 때는 2, 4분면, 4, 4분면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 4분면을 못 지나는 건 동일하겠네요. 의미 괜찮지?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대표적인 유형들이다.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 나타나. 자, 여기 지금 봐봐. x-1분의 3x 플러스 4래. 자, 이 상태를 통해서 곧바로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으면 오늘 수업 끝내드릴게. 자, x의 점근선 얼마야? x가 지나지 않는 값 1. 보여?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점근선. 그지? x는 1이 아닌 실수. 자, 그럼 y의 점근선 혹은 y가 지나지 않는 값 얼마야? 3이야. 오케이? 자, 왜 이러한 녀석의 함수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지 포인트 잡아볼게요. 사실은요, 얘는요, 부분 분수의 활용이라는 표현의 꼴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것과 다른 거 차이점은 뭐냐면 분모에도 분자에도 미지수가 있죠. 부분 분수 활용이라는 건 언제? 분모 분자의 미지수가 다 포인트로 잡혀 있을 때, 미지수가 다 나타날 때 부분 분수를 활용해서 그 미지수를 없앤다고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저 x-1이라는 녀석이 분모니까 위에 3x일 때 x의 3배가 3이죠. 3x죠. 그지? 그럼 3배의 과정이라는 표현으로 3 곱하기 x-1을 먼저 표현해. 가능? 근데 그러면 마3인데 풀4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7이라는 의미가 붙어야 되지. 이렇게 이 식을 변형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그때 우리는 이 녀석을 부분 분수로 찢어서 3 더하기 x-1분의 7입니다로 표현할 수 있어.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포인트 끝이야. 결국 나한테 나타내는 px 더하기 q분의 rx 더하기 s 이런 녀석이 표현됐을 때 이 식 겁내지 말라고요. 부분분수의 하나의 활용을 통해서 너 찢어버리면 결국 뭐야? 내 방금 전에 표현했던 저 활용과 동일한 녀석이 되는 거야. 그치? 이 녀석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y는 x분의 7 곧 k의 값은 변하지 못하니까 7이라는 녀석을 그대로 둔 녀석에 대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입니다라는 의미로 내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고. 의미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대표적인 특징들 하나씩 적어봅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 적어볼 거니까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정의역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다시 치역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고. 어디를 정해서? 내 녀석이 3이라는 숫자 나타났잖아. 그지? 오른쪽에 우리가 분해했던 이 값에서 나의 분모, 미지수분의 상수, 꼴은 언제나 뭐가 안 돼? 0이라는 값은 될 수 없다고. 그지?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더하기 3이니까 3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표현 기억하시라고 했고 중요하다 했어.
그러한 녀석이기 때문에 결국 3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바로 읽는 방법도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가 나타났을 때 내 녀석에 대한 내 첫 번째 정의역 점근선은 곧 정의역의 범위는 분모가 0이 아닌 걸. 그죠? 두 번째, y가 3이 아니다라는 표현, 그 3은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x의 개수비. 그럼 이제 동일하게 위쪽도 적으려면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나의 1이고요. x들의 개수의 비, 곧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나의 y의 값입니다. 가능? 다시 y는 이런 녀석 나타났다고 치자. 그죠? 그럼 점근선을 그냥 바로 표현할게. 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y는 2분의 3이라고요. 가능하겠어?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셔야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는 나의 x의 값, x 앞에 개수의 비, y의 값. 가능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첫 번째 과정에 따라서 우리 이제 정보 정리 한번 하시죠. 두 번째, 바로 대칭점으로 점근선으로 넘어가시라고요. 그 되지 않는 값들이 나의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녀석과 y는 3이라는 녀석 그대로 여기로 옮겨질 수 있겠죠? 점근선이 나타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칭점이 나타난다고요. 점대칭 1,3이라는 녀석에 대한 대칭됩니다. 다시 네 번째,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대칭선도, 곧 선대칭에 대한 정보들도 구할 수 있었다 이거지? 기울기는 언제나 1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변하지 않고 이동의 과정을 나타낸다는 거 체크하시고, 1,3이 돼야 되니까 1 대입하면 3 되려면 플러스 2, 1 대입하면 3 되려면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직선들 찾으시라고. K의 값은 7이니까 욜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만 해보시고, 네 번째, 그 상황에 따라서 X는 1, Y는 3 이런 거 포인트 체크하라 했죠? 기준선 기준으로, 곧 점근선의 각각의 그 선분들 기준으로 1, 4분면과 3, 4분면, 왜? K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하니까 정도 정보 정리하시라고. 그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도 뭐 자연스럽게 그려지겠죠. 1이라는 녀석과 그리고 3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X는 1, Y는 3이라는 녀석 표현하고요. K 값이 7이라는 걸 살짝 담아보려면 욜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 지금 이거 이렇게 왠지 Y 절편이 음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떨어뜨려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지나지 않는 4분면 문제에서 물어보면 Y 절편을 구하셔야 되니까 Y 절편 한번 구해봅니다. 0 대입해볼까? 0, 0 대입하면 그렇죠. 마사. 마이너스 4가 Y절편이라는 거 보이지? Y절편이 마이너스 4여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지나지 않는 4분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4분면 지나고요. 살짝 걸쳐서 3, 4분면 지나자. 살짝 거쳐서 4, 4분면 지나요. 여기서 1, 4분면이 지나니까 우리의 XY축 기준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4분면은 모든 4분면을 다 지나더라.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음이 괜찮지? 오케이. 그 위에서 나타나는 대칭점, 대칭선 다름없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이 의미도 우리 해석 가능했다. 정리 가능하겠죠? 체크할 거 체크하시면 평행이동에 대한 각각의 표현들 정리 정보하실 수 있었을 거고,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정리할게요. 평행이동 위치에서 단순한 정보니까 하나 정리합시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내 그래프가 겹쳐지려면 K값이 서로 같아야 되더라. 당연한 의미니까 다들 이해 가능할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두 개만 그래프 더 표현해 볼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특수 그래프야. 특수함수라고 그냥 표현할게. 첫 번째, y는 x제곱분의 1. 우리 기준선 그리면 나머지 이동된 그래프들은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선분들만 표현 한번 해봅시다. 밑에 분모가 이번엔 2차식이 나타났어요. 이러한 2차식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그래프가 표현되는지만 개형을 조금 표현한 의미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데, x의 음수값, 양수값 들어가도 얘가 다 양수가 돼서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좌우는 무슨 성? 대칭성. 자, 두 번째. y는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녀석도 우리가 표현 한번 보자고.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녀석도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그래프는 항상 양수 쪽에 표현됩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테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도 이런 식의 그려지더라. 서로 같은 개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이 k의 값에 만약 음수 쪽이 나타나면 그 둘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이때도 아래쪽으로 나타나고 항상 그 사이는 대칭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 의미 괜찮겠죠? 특수한 형태가 혹시나 나타나서 2차와 혹은 절대값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 녀석들은 항상 양수 쪽에 몰리거나 음수 쪽에 몰리는 그래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만 하시라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정도 표현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오늘은 개념 정리를 다 완료할 건데 요리 함수의 역함수 쪽으로 갈게요. 쭉 넘어가서 11번 개념으로 먼저 와 볼게요.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의 역함수를 우리 보고 구하랍니다. 자, 역함수 구할 때 역함수 구하기 포인트가 뭐였더라? 그러니까요. x 대신 y 대신 x. 기억나시죠? 함수를 만들 땐 항상 x자리와 y자리가 반대로 바뀌는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이 정의역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불렀다고. 그러면 이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니? 라는 일단 포인트에서 내 녀석이 존재한다라는 지금 가정의 상황에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표현하면 y자리가 x가 되고 x자리가 y가 되더라. 근데 이걸 역함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잖아. 함수는 언제나 y에 대해서 x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죠.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넘겨야 y가 있는 것끼리 묶습니다. bx를 넘겨서 표현될 거고요. x가 a분의 c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내 녀석의 식을 넘기면 결국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더라.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역함수 구하기의 포인트가 요리함수에서 나타난다면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이 그대로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역함수를 빠르게 구하실 수 있느냐라고 일단 위아래 정보를 정리했을 때,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A자리와 D자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리고 변하는 녀석은 결국 그 앞에 있는 녀석들, 곧 이 대각선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는 위치도 바뀌고요. 부호도 반대로 바뀝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 c와 그리고 아래에 있는 b라는 상수가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더라. 가능? 가볍게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 y는 3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입니다라는 정보의 역함수 구하기. 어떻게? y는 3x와 2는 그대로 놓고 1을 위쪽으로 올려서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4를 반대쪽으로, 그래서 부호 반대로 이렇게 항상 이쪽만 집중하시면 된다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정도의 표현으로 유리함수, 역함수의 테마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야 우리는 나머지 지금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쭉 다뤘던 테마, 이 테마가 변하지 않아. 정의역, 치역, 그리고 점근선, 대칭선, 대칭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던져지니까 한 번씩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10번으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테마는 10번 챕터 응용 파트로 가볼게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쭉 넘겨서 10번으로 오십시오. 자, 응용 파트는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들이고요.
활용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술기하라는 녀석과 그래프 추론이라는 녀석으로 일단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 건데, 얘는 대표적인 그냥 그 딱 하나의 산술기하의 문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나눠보고요. 사실은 모든 건 다 그래프 추론입니다. 이 녀석 안에도 이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떠한 녀석들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경향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자, 첫 번째 산술기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그 녀석부터 한번 다루러 가볼게요. 3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거야. 내 그래프가 있고 2보다 크대. 자, 여기도 하나 보자. 우리 이거 보자마자 바로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지? 이 녀석 그래프는 점근선이 x는 2와 y는 1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 빨리 확인해요. 그죠? 분모가 0이 될 때와 남아있는 y의 값. 자, 그러면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k의 값은 양수니까 여기까지 항상 포인트 잡으셔서 기준선에 대한 1사분면, 3사분면에 표현되는 그래프다라는 거 체크하십시다. sorry. x가 2였네. 이렇게. 근데 그때 그래프가 오른쪽에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만 표현하시면 돼요. 2보다 크다라는 건 나보다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녀석의 k가 양수여서 그 기준선에 대한 1, 3, 4분면을 내가 표현할 거였는데 그 중에 3, 4분면은 2보다 작은 쪽, 1, 4분면이 2보다 큰 쪽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쪽만 그려지더라. 오케이.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황에서 문제는 물어봅니다. 내 위에 의미의 점 P 어떤 녀석이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x, y를 소개했고요. 그 녀석의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 그걸 a라고 보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걸 y 곧 b라고 봤을 때 PA 더하기 PB의 합의 최소값 물어봤겠죠? 자,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던져졌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그 길이들을 표현하려고 봤더니 PA는 뭐야? P의 Y좌표지. 그죠? PB는 뭐야? P의 X좌표잖아. 가능해? 그럼 이제 이 좌표를 표현하려고 보니까 내가 X니까 이 Y는 너의 대입한 값. 사실은 이 Y는 X-2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PY라는 녀석을 구한 거야. 그 Y는 X-2분의 1 더하기 1. PX라는 건 그냥 X잖아. 그럼 나는 X라고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죠? 오케이. 그럼 결국 이걸 그래프 위에서 읽어보니까 PA 더하기 PB는 X-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라고 나타나는 게 판단됐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때 X는 2보다 큰 녀석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준점만 잡아 놓으시면 됐다고. 가능하겠어? 그랬더니 뭐야? 대박이잖아. 결국 유리함수를 선택하면 무슨 식이 나와? 역수식이 나와. 그지?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 분자식이 있죠? 그죠? 우리 다항식이 있잖아. 서로가 역수관계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태로 만들고 싶다 이거지? 그지? 최소값을 물어보는 정보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와. 예스. x가 x-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붙이고 플러스 2 붙여서 내 식을 이렇게 바꾸고 뒤에 있는 녀석 x-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붙여버리면 되잖아. 가능? 그러면 결국 여기서 x-1을 내가 사용할 거니까 플러스 2는 플러스 1과 만나서 나의 식의 변형이 x-2 더하기 x-2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게 만든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결국 뭐야? 와, 2보다 크니까 내가 양수 2보다 큰 게 분모에 있고 분자도 양보다 크니까 양수 조건에 결국 역수관계 만들어버렸네. 양수 조건에 역수관계 있으면 뭐다? 산술기하다. 양수 조건에 역수관계 있으면 뭐다? 산술기하다. 이게 최대 최소의 포인트였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은 너 두 개가 산술기하가 사용되니까 크거나 같다의 2배 루트 x-2 곱하기 x-2분의 1이 표현되고 거기에 플러스 3이라는 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최소의 값은 네 값이 될 테니까 한번 계산해보면 약분돼서 2 더하기 3 결국 5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 중에 최소의 값은 그 5라는 위치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잖아.
가능? 나의 최소값 얼마? 5였다고요. A, B의 최소의 값은 PA 더하기 PB의 최소의 값은 5였습니다. 의미 한번 체크하시고 이렇게 산술기하가 사용됩니다. 유리함수에서였기 때문에 역수식이 표현되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첫 번째 해석. 대표적인 유형이 돼요. 정보 정리하시고 이제 그래프 초론의 문제 두 가지와 하나 표현의 의미 보고 추가적인 한 녀석에 더한 더 포인트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여기는 그냥 편하게 좀 따라오시면 돼요. 내 그래프와 네가 만나지 않는데, 그지? 이 오른쪽 x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냥 문제를 살짝 적어본 거예요. 줄여서. 자, 그러면 만나지 않게 하려면 결국 너 뭐 해야 돼? 그래프 표현해야죠. 그리고 얘도 뭐 해야 돼? 그래프 표현해야지. 그지? 판별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방정식의 과정이 아닌 거야.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는 각각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 표현으로 내 녀석이 만나지 않을 때의 정확한 정보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아래 위 XX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 3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부분 분수로 찢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함수는 이 녀석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연습돼야 될 포인트들이야. 액마 1분의 액풀이 결국 분모와 분자의 미지수가 있을 땐 내 부분 분수를 활용해서 상수의 값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점근상 분모가 0이 되는 값 x는 1. 그 녀석이 0이 아니니까 y의 값은 남아있는 상수 y는 1. 점근선이 됐죠? 거기에 3, k는 양수라고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러 갑니다. x는 1이라는 녀석과 y가 1이라는 녀석이 나의 점근선이 될 거고요. k가 양수니까 그 녀석의 기준점 1, 3, 4분면이 되겠죠? 1, 4분면에다가 하나 그리고 3, 4분면 그릴 때는 y절편을 표현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이긴 하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하시면 되겠네. 가능? 오케이. 그럼 모든 사분면이 다 지나는 그래프라는 것도 우리가 보실 수 있었을 거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누가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m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얘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항상 지나는 점 0,1을 갖는 직선이야. 길긴 누군지 몰라. 가능한가? 오케이. 그럼 그래프에다가 0,1 찍고요. 얘랑 만나지 않을 때 우리가 표현하면 돼. 언제 안 만날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결국 이 0,1이라는 거 y는 1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점근선일 때 안 만나죠? 그래서 m이 0일 때 일단 만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 가능하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면 안 만날까? 위로 가면 안 만날까? 아니 위로 가면 얘랑 만나잖아. 그죠? 그럼 아래로 가야 안 만나겠지? 그럼 아래쪽으로 내리면 안 만나겠네? 오케이. 오, 행복하게 이쪽 다 안 만나. 그럼 언제 만날까를 일단 마지막에 정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만나기 시작하냐면 나랑 접할 때 가능하겠어? 그렇지. 접하기 전까지는 계속 안 만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접할 때 만나겠지. 그럼 기준점은 결국 점근선 하나와 접할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됐으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접할 때 기울기만 구해주시고요. 그 기울기 m값과 0이라는 기울기 사이에 m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가능? 나의 기울기가 너와 너 사이에 있을 때 0,1을 지나는 직선은 너네들과 안 만나. 가능하죠? 그럼 결국 마지막 최종 지점은 접할 때네. 그래서 접할 때에서 비로소 이 녀석이 어떠한 상황이든 접한다라고 얘기하면 판별식은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정보 정리 가능하니까 이때만 이렇게 간다고요. 가능하겠죠? 그럼 저 기울기 구하러 갈게요. 내 녀석 판별식 0이라는 녀석을 다루기 위한 포인트 x-1분의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mx 플러스 1입니다라는 표현의 의미에서 넘어갑니다. x 플러스 2 곱하기는 x 플러스 2는 m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죠. mx 제곱 마 mx 풀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쪽을 이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0 이퀄 mx제곱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mx 2 넘어오면 마 3 이렇게 방정식이 되고 너 녀석의 판별식을 우리가 해결하러 왔던 정보였죠. m제곱 마이너스 12m 그 값이 0이라고 얘기하니까 플러스 12m이네. n값은 0일 때나 또는 마이너스 12일 때 음수의 값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2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판별식이 0이라는 정보로 내 녀석의 그래프 추론을 통해서 의미를 해석했고 그러한 녀석에 대한 정보의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1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했더라. 가능. 이 마이너스 12일 땐 접할 때니까 만날 때니까 너는 제외고요. 점근선일 땐 그 지금 기준점에서도 만나지 않으니까 나는 포함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 녀석 m을 표현했던 이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만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래프 위에서의 추론 가능했다. 포인트 체크.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34번은 같은 의미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 정도는 풀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딱 하나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세 번째 표현도 어차피 그래프 추론인데 그러한 녀석이 얘기하는 사각 넓이란 녀석의 포인트를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너는 점근선과의 관계예요. 자, 유리함수가 나타납니다. 어떤 유리함수든 상관없어. 점근선의 형태 x가 a란 녀석과 y가 b란 녀석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래프를 그래도 k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게. 내 녀석 위에 있는 점 p라는 녀석이 있어. 그리고 내 녀석 위에 있는 임의의 점 q라는 녀석이 있어요. 내 녀석 위에 임의의 점 r이란 녀석이 있답니다. 가능?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의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통해 사각형의 넓이가 표현돼요. 이 넓이를 a라고 표현할게. 오케이? 두 번째.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통해서 이 녀석의 넓이를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한 녀석의 넓이를 c라고 표현할게요. 가능?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의 넓이 표현의 정보는 언제나 a와 b와 c가 같더라. 체크 하나만 하세요. 넓이는 항상 동일하다.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들을 통한 내 그래프 위에서의 사각형 넓이의 합들은 언제나 동일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쪽도 보고 싶은 분들 계실 테니까 이쪽도 한번 그려보면 대칭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선택되더라도 점근선에 내린 나의 수선의 발들의 표현으로 넓이가 표현되면 그 녀석 또한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왜 그러는지는 이유만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뭐 이런 녀석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은 x는 1, y는 2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치? 그리고 나서 지금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자, 빠르게 갈게요. x는 1, y는 2. 이쪽에 그래프 하나만 그려봅시다. 자, 임의의 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임의의 점은 x 그리고 y는 x-1분의 2x 플러스 3. 이거 정리하면 x-1분의 2x-2 더하기 5라고 얘기하니까 2 더하기 x-1분의 5라고 표현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그치? 여기는 좀 빠르게 봤어. 여러분들은 부분 분수의 형태의 나의 2배, 그래서 상수항 맞추기 포인트로 찢어버린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x좌표와 y좌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녀석들을 우리 점근선에 내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x는 2에 내리기 때문에 얘의 y값에서 2를 빼는 거야. 그치? 얘가 y는 2, 얘는 y는 2 플러스 x-1분의 5잖아. 서로의 차의 길이가 지금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이 녀석을 빼면 앞에 있는 이 2가 사라지고요. x-1분의 5가 됩니다. 가능하죠?
자, 나에 내린 지금 수선의 발, 이쪽 점근선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점근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 이때는 내 녀석의 점근선이 x는 1이었죠. 나는 x였지. 그럼 x에서 1을 뺀 값이 되니까 x-1이 돼. 가능? 그러면 x 값에 상관없이 곧 나의 넓이는 분모와 분자의 미지수가 같아져서 약분돼서 사라지고 오라는 상수의 값이 나타난다고. 미지수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어떠한 x가 이 안에 들어가더라도 걔네들은 약분돼서 사라질까? 그러면 k의 값이 그대로 내 넓이가 되더라. 의미 괜찮을까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오른쪽은 그냥 이유만 보여드린 거니까 기억하실 부분은 나의 점근선에 내린 사각형의 넓이의 활용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 체크하셔라. 포인트 끝.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